갑이 을한테 주택을 임차하고요. 자, 임차하고 얘가 이제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춥니다. 이게 무슨 요건이냐면 대항 요건이에요. 이 대항 요건 있다고 해서 경매 시에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도와 주민등록은 여기까지는 대항 요건이고요. 대항 요건이고 그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항 요건은 당연히 갖춰야 되고요.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대항 요건은 당연히 일시적이어서는 안 되고 계속 존속해야 돼요. 언제까지 존속해야 되냐면 이 대항 요건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경매 실행되면 법원이 돈 받을 거 있는 사람 배당 요구하세요. 언제까지 하세요라고 정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존속해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잘 보셔야 되고요. 나중 되면 처음에 제대로 안 해두시면 나중에 인도와 주민등록만 가지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안 돼요. 반드시 확정일자를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이 경매가가 4억이에요. 4억. 근데 A라는 사람이 주택을 임대차했고 갑이라고 할게요. 갑이 임대차를 했고 얘가 보증금이 2억인데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어요. 2억. A가 저당권자 2억. 그리고 B가 저당권자 2억.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경매가 실행되었다. 누가 배당받을까요? 1순위로. A. 2순위로 B. 1순위, 2순위고 얘는 배당받을 수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 확정일자. 물론 이런 경우에 갑이 보증금을 떼이지는 않아요. 왜 떼이진 않냐면 만약에 이 주택을 예를 들어 X라는 사람이 매수했다. 경락을 받았다면 이 경락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야 하나요? 해야죠. 그러면 이 임차인은 당연히 얘한테 대항력을 주장하고 나중에 보증금 누구에게 받아서 나가면 돼요. X에게 받으면 돼요. 경락인한테. 그럼 만약에 주택이 있는데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저당권 2억 그리고 이제 갑이 주택을 임차해서 인도와 주민등록 2억 그리고 B가 저당권 2억 자 이게 4억짜리야. 경매가 실행되었다. 1순위로 누가 배당받아요? A가 2순위로 B가 받고요. 얘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어요. 확정일자가 없으니까. 그럼 만약에 이걸 X가 경락을 받았다면 요 임차인은 X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할 수 없죠. 얘 위에 뭐가 있습니까? 저당권. 그럼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도 한 푼 못 받고 그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얘가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았대요. 그러면 경매 시에 이 갑이 X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저당권이 위에 있잖아요. 대항은 못해. 나가야 돼.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배당은 1순위로 A가 2순위로 갑이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보증금은 회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확정일자를 안 갖춰주면 이런 경우에는 대항력도 없고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없다라는 점이죠.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 보면 또 생각나는 게 얘가 예전에 그 임차를 한 적이 있었는데 주택 임차인 물론 지금도 임차인이고 예. 예. 예전에 임대차 할 때 저는 되게 게을러 가지고요. 그냥 아는 분 있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계약해 주세요. 아파트 다 똑같지 뭐 이러고 그냥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갔죠. 이제 나중에 잔금 물론 이제 얘기는 들었죠. 위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액수가 작아서 가서 이제 잔금 이렇게 계약서 이제 내면서 이제 그래도 명색이 민법 선생인데 그 등기부 좀 볼까요? 그래서 등기부를 봤더니 1순위에 근저당이 있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나가는데 그 공인중개사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가셔서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 경우에 그러니까 이 경우에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보증금도 날려먹고 그 집에 살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가면서 아 공부를 제대로 하셨구나 이러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확정일자까지 갖춰야만 우선 변제가 돼요. 아니 그러면
우선 변제 해주려면 그냥 화끈하게 해주지 뭘 또 이런 걸 받으라고 하느냐. 아까 주민등록은 왜 받으라고 했어요? 목적이 뭐예요? 공시. 근데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짜고 나중에 사후에 보증금을 변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보증금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얘네 둘이 뭐 2억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들어왔다. 보니까 선순위자가 2억 받아가면 나도 한 2억 정도는 받겠다라고 저당을 잡은 거죠. 근데 만약에 확정일자라는 제도가 없으면 2억짜리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둘이 친한 사람이면 둘이 짜고 계약서를 한 장 더 쓰겠죠. 나중에 4억짜리를 한 장 더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 좀 말리고 좀 오래되면 오래된 계약서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얘는 한 푼도 받을 수가 없게 되요. 그걸 막으려고 뭘 받으라고요? 확정일자를 받아야죠. 그럼 만약에 확정일자라는 제도가 있으면 확정일자 찍힌 계약서는 얼마라고 돼 있는 거예요? 2억. 그 다음에 얘가 들어와서 보증금을 변경하려면 나중에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죠. 그럼 누가 우선하는 거예요? 저당권자. 그렇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그렇다면 확정일자라는 것은 계약서에 써 있는 주소가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보증금의 액수와 날짜가 중요한 거지 주소는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 401호에 임차를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인도와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401호인데 공부상으로는 401호인데 이 건물주 할아버지께서 사자가 재수없다고 현관에 501호라고 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그 할아버지 그거 공부상으로는 그거 401호인데 이랬더니 공부가 뭐야? 501호 써 이럽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뭐라고 썼어요? 501호. 그럼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았겠죠? 그럼 이 경우에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겠느냐라는 거야. 인정된다. 물론 전제 조건은 제가 전입신고할 때는 501호로 한 거예요? 401호로 해야 돼요? 401호로 해야 되고, 만약에 전입신고를 501호로 하면 아예 뭐가 없어요. 아예 대항 요건을 못 갖춘 거니까 우선 변제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 변제를 받을 때 계약서의 주소가 좀 잘못됐어도 전입신고만 정확하게 했다면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권 인정된다. 따라서 우리 판례에 의하면 아파트의 전유 부분의 동호수가 누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썼는데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에 아파트 전유 부분에 동호수가 안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우선 변제권 부정해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는데 전제 조건은 당연히 전입신고할 때는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 거죠. 또한 이 아파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계약서가 분실되거나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은 계속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제 판례 입장이고 인정된다. 교재 한번 볼게요. 583쪽에 보증금의 회수 별표 3개 해두시고 다음 페이지 보죠. 자, 우선 변제가 아까 보셨고요. 개념은 보셨고 585쪽에 핵심 이렇게 되죠. 메뉴에 585쪽에 메뉴의 핵심에서 대항 요건은 인도와 주민등록이고요. 우선 변제 요건은 인도와 주민등록 이외에 뭐가 있어야 돼? 확정일자. 그래서 아무리 대항 요건을 갖추었어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대항력은 변론으로 하고 경매시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줄 그어두세요.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호수 기재를 누락했다는 사유만으로 주임법상의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경우에도 우선 변제 인정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계약서를 분실하거나 계약서가 멸실되었다 하여 우선 변제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2번에 보면 우선 변제권의 발생 시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당연히 전제 조건으로 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항력은. 예를 들어서 날짜로 보면 예를 들어 4월 1일, 4월 2일 이렇게 했고요.
4월 1일 날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고 4월 2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A라는 사람이고요. 근데 B라는 사람은 4월 1일 날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다 같이 받았고요. C라는 사람은 성격이 급해서 일단 확정일자부터 받아두고 4월 2일 날 인도와 주민등록을 했답니다. 각각 우선변제권이 언제 생기느냐라는 문제겠죠. 자, A는 언제 우선변제권이 생길까요? 4월 2일 확정일자 받으면 생기겠죠. 그러면 B는요? 4월 2일 0시에 0시.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죠. 이제 뭐만 생기면 돼요? 대항력. 그럼 대항력이 언제 생겨요? 다음날 0시죠. 그러면 C는 언제 생길까요? 4월 3일 0시겠죠. 자, 확정일자 받았어요. 이제 뭐만 생기면 돼요? 대항력. 그럼 대항력은 2일날 받았으니까 언제 생겨요? 3일날 0시에 생기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예. 근데 만약에 이 주택에 A라는 저당권자가 있었는데요. 이 저당권자가 4월 2일날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A 저당권자와 이 C, A와 C 중에 누가 우선하죠? A가 우선하죠. 그럼 A와 B는요? B가 우선하죠. 얘는 몇 시니까? 0시니까. 그러면 A, 둘 다 A네. 갑으로 할게요. 예. 갑이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럼 갑이랑 A는? 애매하죠. 애매하게. 누가 빠르냐? 이거는 주민등록하는 건데 접수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주민센터가 먼저 문 열어요? 등기소가 먼저 문 열어요? 알 수 없죠. 부진하는 공무원이 먼저 열겠죠. 이건 알 수 없기 때문에 안분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배당을 해야 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그냥 안분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어떤 분 오셔서 질문하시던데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CCTV 있지 않냐. CCTV로 시간 가리면 되지 않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그냥 안분배당한다는 게 판례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제목에만 줄 거두세요. 선순위 가압류와 확정일자 임차권. 누가 더 먼저 들어왔다고요? 가압류가.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배당하냐면 안분배당을 해요.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배당. 저당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B가 나중에 가압류를 했다. 자, 이 경우에 누가 먼저 배당을 받을까요? A가 먼저 배당을 받는 거예요. 얘가 먼저 배당을 받고. 근데 예를 들어서 A가 먼저 가압류를 했고 B가 저당권을 나중에 설정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가압류가 먼저라 하더라도 가압류는 물권자 아니잖아요. 그럼 얘를 먼저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얘랑 어떻게 배당한다고요? 안분배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 대신에 뭐가 들어가도 똑같은 거예요. 확정일자 갖춘 임차권 들어가도 똑같은 거죠. 그럼 확정일자 임차권과 그리고 가압류가 먼저 있으면 누가 먼저 배당을 받죠? 당연히 임차인. 요거 확정일자를 갖추면 뭐가 생기죠? 우선변제권. 그러면 저당권과 같이 배당을 받잖아요. 순서에 따라서. 그럼 저당권 대신에 뭐를 넣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넣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가압류가 먼저 들어왔고 확정일자 임차권자가 뒤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배당한다고요? 안분배당한다라는 거죠. 그게 판례 입장이고. 배당에 관한 건 뭐 민법에서는 깊이 출제 안 해요. 이것만 보시면 되고 세부적인 건 뭐 중개 실무에서 경매 파트에서 보시고요. 3번에 보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경우. 그러니까 겸유했다는 건 뭐예요? 둘 다 갖췄다라는 거죠. 둘 다 갖췄다. 주택이 있는데 A가 주택을 임차해서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어요. 보증금이 2억 원이고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이 나중에 저당권을 설정해서 얘도 채권액이 2억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누가 먼저가 아니라 누가 배당을 받는 거예요? B. A는 배당 못 받아요. 저 확정일자 없으니까. 근데 얘가 나중에 확정일자를 갖췄어요. 그러면 우선변제는 누가 먼저 받는 거죠?
얘가 먼저 받는 거예요. 얘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 생긴다고 했으니까. 근데 경매를 했는데 이게 3억 원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경매 시에 존속해요, 소멸해요? 지금 얘가 대항요건 갖추고 나중에 저당권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게 경매가 실행되면 얘 존속해요, 소멸해요? 아니, 소멸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멸하신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소멸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왜 소멸되죠?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멸된다고 생각하셨으면. 그냥 느낌이? 물론 느낌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근데 사실 이 법 이런 건 되게 그 공식 같은 거예요. 저당권이 있을 때 경매 시에 용익적인 권리가 존속하려면 뭐보다 위에 있으면 돼요? 제일 빠른 담보권, 말소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으면 돼요? 말소기준보다 위에 있죠? 존속해요, 소멸해요? 존속하는 거예요, 존속. 아니, 여기서 이제 그런 눈빛을 보이시면 뭐라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계속 얘기한 것처럼 담보권보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 거면 대항요건과 우선변제권을 아직 구별 못 하신 거예요. 대항요건은 뭐만 갖추면 된다고요? 인도와 주민등록만 갖추면 되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를 받냐 못 받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우선변제권은 아까 여기도 그린 것처럼 아무리 대항요건을 갖췄어도 뭐가 있어야 우선변제가 돼요? 확정일자. 그럼 확정일자 없다고 해서 대항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면 얘가 대항요건 갖추고 저당권 설정하고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으면 우선변제는 누가 받죠? 먼저. B가 받는데 경매 시에 A는 존속해요? 소멸해요? 존속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대항력도 갖췄고 우선변제권도 갖췄고 둘을 겸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임차권자가 선택할 수 있겠죠. 나 그냥 살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 나 돈 줘 라고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이때 배당 요구를 했다는 것은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3억밖에 안 되니까 배당 요구에도 얼마만 받았겠어요? 1억만 받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갑이 경락을 받았어요. 근데 얘가 배당 요구했는데 1억밖에 못 받으니까 다시 입장을 바꿔서 나 더 살래 라고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예요.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임법에서 뭐라고 규정되고 있냐면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매로서 소멸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나머지 1억 원을 들고 다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집이 또 경매로 넘어갔어요. 2차 경매, 후행 경매가 실행되었다. 그러면 나머지 1억 원 들고 다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되는 거죠. 우선변제권은 1차 경매 시에 소멸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만 주장할 수 있다고요?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게 판례예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넷째 줄 가운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보증금 중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우선변제권은 1차 경매에서 소멸하며 후행 경매 절차에서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 얘기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셋째 줄에 볼게요. 셋째 줄 가운데 스스로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 누가 신청했다는 거예요? 스스로라니까. 임차인. 그러면 마지막에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원래 임차인이요.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법원이 당연 배당 해줘요. 배당 요구해야 돼요. 배당 요구해야 돼요. 소액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배당 요구해야만 합니다. 근데 누가 경매를 신청했냐면 임차인이 자기가 경매를 스스로 신청한 경우에는 얘는 우선 변제권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당연 배당을 해줍니다. 자기가 신청한 경우. 그럼 밑에 4번에 배당 요구해야 한다는 점 나와 있죠. 확인해 주시고 배당 요구 안 하면 돈 못 받는다. 그리고 먼저 받아간 사람인데 내가 했으면 너보다 먼저야. 그거 돌려줘 라고 할 수 없는 거야. 결론은 뭐냐면 원래는 다 뭐 해야 한다고요? 배당 요구해야 되는데 자기가 신청한 경우에는 안 해도 돼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보시고. 그리고 5번은
임차인은 제목만 보세요.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얘기할 때 경매 신청할 때 인도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언제 인도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보증금을 수령할 때. 보증금을 수령할 때는 인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첫 번째 판례박스 점에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전세권 등기도 한 경우에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임차인이 자기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뭘 했다는 거예요? 전세권 등기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지위는 하나예요? 두 개예요? 두 개예요. 그렇죠? 이건 별도로 각각 존재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어떤 주택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주택을 임차해서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갑이 나중에 전세권 등기를 따로 한 거예요. 자기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었다. 근데 경매가 실행됐어요? 그러면 이 전세권은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지금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경매가 실행되면 저당권 밑에 있는 전세권은 존속해요? 소멸해요? 당연히 소멸하죠. 이게 소멸되면 갑의 임차인의 지위가 여기에 포함되어서 함께 소멸할까요? 이건 존속할까요? 이건 당연히 따로 존속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를 한 상태에서 얘가 이사를 갔어요.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그럼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존속해요? 소멸해요? 소멸해요. 그럼 전세권도 소멸해요? 전세권은 남아있어요? 전세권은 남아있는 거야. 별개니까. 마찬가지 판례에서 뭐라고 하냐면 임차권자가 임차인으로서의 배당 요구를 했다면 전세권자로서의 배당 요구까지 한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별개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A라는 임차인, 이 사건에서요. A라는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까지 했다. 근데 얘가 배당 요구했는데 얼마밖에 못 받았다고요?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했는데 얼마 나왔냐면 1억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직 1억 못 받았잖아요. 근데 후행 경매 절차에서는 우선 변제권 주장할 수 없죠. 대항력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 가지고 나머지 배당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 별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권자로서 배당 요구했다고 해서 그게 전세권자로서의 배당 요구까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2번에 파란 글씨 한번 보세요. 파란 글씨에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하여는 배당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각각 따로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자, 밑에 괄호 6번에 보면 금융기관 등의 우선 변제권 승계 줄거두시고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 채권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규정을 뒀는데 근데 주택 임차인이요. 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분리해서 넘길 수 일단 있어요. 전세권에서는 전세금 채권만 분리하는 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전세금이 필수 요소니까. 근데 임대차는 보증금이 필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 채권만을 분리할 수 있어요. 그럼 문제는 주택의 임차인이 보증금 채권만을 넘겨버리면 그것만 받은 사람은 주임법상의 우선 변제권이 보장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게 주택 임차인 아니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이 서민들이 주택의 임차인들이 돈을 빌리고 싶은데 보통 돈 빌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있는 재산이 보증금이잖아요. 그럼 보증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걸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보증금 채권만을 양수한 사람이 우선 변제를 못 받는다면 당연히 돈을 빌려줄 리가 없고 빌려준다 하더라도 이자는 매우 높아져요. 그러면 서민들이 2금융, 3금융으로 빠지게 되니까 법을 개정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선 변제를 못 받는 건데 누구의 경우에는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금융기관이에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보증금 채권만 양수해도 우선 변제권 승계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사채업자는 안 돼요. 누구만 된다고요? 일정한 금융기관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가 있죠. 오른쪽에 589쪽에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 둘째 줄 가운데 별표하고 줄 그어두세요.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그러니까 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다른 말로 경매 신청 등기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압류 전이에요. 압류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항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며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다. 중요합니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뭐만 갖추면 된다고요? 대항 요건. 확정일자는 필요 없어요. 또한 반드시 최초 임대차 계약 시부터 소액 임차인이라는 것은 아니며 그 후에 정당하게 보증금을 감액하여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그 임대차가 통정오입 표시가 아니라면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액인 경우에만 보호하는 건 아니다. 정당하게 감액되었다면 인정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는 얼마가 소액이다라고 했냐면 1억이었죠. 1억. 1억의 경우에는 얼마를 최우선 변제해 주냐면 3,400만 원. 그럼 나머지 것들은 참고로 좀 보시고요. 서울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주택이 있는데, 자, 이 주택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했고, 그리고 B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임차했어요. 갑이 주택을 임차했고, 그리고 이제 B가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이 사람들 다 1억씩이라고 가정할게요. 1억씩. 얘는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습니다. 근데 이 주택의 경매가가 2억 원이 나왔대요. 2억 원. 배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죠. 자, 누가 제일 먼저 배당 받겠어요? 물론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았지만 1억이면 소액이요. 좀 전에 줄거라고 했잖아요.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1억이하고 우선 변제와 달리 최우선 변제는 뭐가 필요 없다고요? 확정일자는 필요 없는 거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원래 돌아서 한번 까먹는 거예요. 네. 그 뇌과학협회에서 그 사람들이 처음 듣는 지식을 습득하면 그걸 절반으로 50%로 까먹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라고 보냐면 5분이라고 봐요. 5분. 그러니까 5분 지나면 절반 까먹는 거야. 뭐 붕어냐? 아니에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 금방 들었는데 1시간만 지나니까 또 쉬었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안 난다고 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꾸 봐야 돼요. 자꾸.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꾸 안 보면 이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 강의한 지 한 15, 16년 된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저도요, 이 10월 달에 시험 끝나고 이제 11월 달에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때가 되면 되게 막 긴장되고요. 두근거리고요. 제가 오늘 수업하러 올 때 지금 제가 15년, 16년 강의를 했는데 이 책을 보고 왔을까요? 안 보고 왔을까요? 보고 왔어요. 보고 줄 긋고 그림도 그려보고 해요. 안 하면 이게 좀만 지나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그런데 처음 하시면서 한 번 들어가지고 이거 다 알겠네. 그런 분들은 뭐 조국을 위해 큰일 하실 분이라고 했고 그 까먹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걸로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찌 되었든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받는다고요? 그새 까먹진 않았죠? 갑이 얼마를? 3,400만 원을 최우선 변제 받아요. 그 다음에 A가 1억 원. 그 다음에 B가 6,600인가요? 이렇게 배당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근데 만약에 얘가 확정일자도 받았대요. 확정일자도. 그럼 배당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먼저 누가 받아요? 갑이 얼마를? 얘가 앞인데 3,400이죠. 그 다음에 A가 1억. 그 다음에 갑이 나머지 6,600을 받는 거죠. 확정일자를 받았으니까 순서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는 거죠. 그럼 누가 돈 못 받아가는 거예요? B는 받아갈 거 없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이런 소액 임차인은 대항 요건만 갖추면 돼요. 언제까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왜냐하면 소액 임차인은요, 얘는 선순위 저당권자보다도 더 먼저 받잖아요. 그럼 날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소액 임차인은 안 중요해요. 얘보다 무조건 더 빨리 받아가니까. 그러니까 확정일자 필요 없어요. 근데 일반 우선 변제권은 선순위보다는 뒤고 후순위보다는 먼저 받잖아요. 그럼 일반 우선 변제권은 날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확정일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는 그게 필요 없다는 거고. 다음 페이지. 근데 이 집에 봤더니 이 안에 소액 임차인이 완전 몰려 살아요. 한 10명이 몰려 살아요. 그럼 이 사람들 3,400씩 줘도 3억 4천이에요?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나머지는 아무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아무리 많아도 이 목적물 가액의 얼마 범위에서만 소액 임차인 배당하냐면 2분의 1 범위에서. 그러면 1억 가지고 소액 임차인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괄호 4번이죠.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 변제권이 있다. 봐두시고. 자, 밑에 이제 판례들이 나오는데 좀 어려운 판례들이에요. 별표 하나 해두시고. 첫 번째 점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신축된 주택의 소액 임차인은 대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뭐라고 돼 있어요? 받을 수 없다. 자, 그림을 보면 일단 원칙부터 볼게요. 이 주택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소액 임차인, 서울시 기준으로 3,400만 원을 최우선 변제 받아요. 그러면 이 주택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때 주택 건물로부터만 받겠어요? 대지를 포함할까요? 법에 뭐라고 규정되냐면 대지를 포함한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가 3,400만 원을 받을 때 건물로부터만 받는 게 아니라 토지가 같이 경매되니까 이것도 같이 우선 변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채권이 하나인데 그러면 담보물이 몇 개가 된 거예요? 2개가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배당을 받을 거냐?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받아가면 안 되고요.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을 합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가 공동저당 가면 공부할 텐데 이게 368조 1항에서 공동저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요. 그럼 만약에 토지 경매가가 3억이고요. 3억이고 건물 경매가가 1억이다. 그러면 3대 1의 비율로 3,400을 쪼개는 거죠. 그게 안분 배당, 경매 대가에 비례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경매가랑 건물 경매가가 얼마씩 되는 거예요? 3대 1이니까. 3,400을 3대 1로 나오면 4분의 4분의 3이 그러니까 850, 2,550 이렇게 되겠죠? 예. 놀랍지 않나요? 이 순간 암기력이. 예. 집에서 다 그려봤던 거지. 이렇게 배당이 되죠. 그러니까 막 받아가면 안 되고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배당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첫 번째 판례가 뭐였냐면 나대지일 때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나중에 주택이 신축이 된 거예요. 여기에 소액 임차인이 있다면 이 토지로부터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로부터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 최소한 뭐가 있어야 돼요? 주택이 있어야 되고 나대지일 때 저당권이 먼저 설정됐다면 이때는 토지에 대한 최우선 변제가 인정되지 않아요. 물론 주택의 건물에 대해서는 인정이 돼야 안 돼요. 그건 당연히 되는 거고 토지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 이해되셨어요? 그게 지금 교재에 보시면 첫 번째 판례요. 다시 제목을 한번 볼게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신축된 주택의 소액 임차인은 대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안 돼요. 그럼 두 번째 점을 볼게요. 미등기 건물의 소액 임차인이 대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어디로부터요? 대지.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인데 이게 미등기 주택이에요. 미등기 건물. 여기에 소액 임차인이 있다. 경매가 됐다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경매가 됐다고요? 지금 이제 건물은 경매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미등기인데 경매 못하죠. 경매하려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먼저 보존 등기가 먼저 돼야 되니까 미등기 상태에서는 경매가 지금 안 되는 거고 뭐가 경매됐다고요? 토지가. 그러면 미등기 주택의 소액 임차인이 토지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등기 주택이든 무허가 주택이든 상관없이 받고요. 그러면 이게 둘 다 갑거였는데 갑이 토지를 을에게 넘겼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소액 임차인은 토지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이 상실되어 유지되는 거예요. 당연히 되는 거죠. 소유자 바뀌었다고 우선 변제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게 바로 밑에 판례예요. 밑에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할 수 있다. 적극 소유자 바뀌는 건 상관없고요. 자, 오른쪽에 첫 번째 판례 별표해 두세요.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이를 임차한 소액 임차인. 그러니까 얘가 소액 임대차 들어갈 때 그 용도가 점포 및 사무실이었어요? 주거예요?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로 바뀌고 이를 임차한 소액 임차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임차할 때 뭐였어요? 주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주거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된다. 그러면 이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받아요? 나중에 받으라는 거예요? 일정액을. 먼저 받는 거예요. 소액이니까. 밑에 판례는 아까 보셨어요? 나중에 감액해도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자의 경매 신청이 나오죠. 시간이 좀 쉬었다가 보죠.